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적어보시고요. 한번 풀어보시니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다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뭐 그렇지만 결국 반복학습,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. 13번 보시면요. 우리가 여기 5가지 과실수에 여기 인수 관련 가입 수확량 산출 방법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요. 박스 안에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. 그게 바로 13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13번 문제를 볼게요. 그래놓고 여기 먼저 정의 여기 가입 수확량 관련해서요. 산출 방법 관련해서 첫 번째 정의와 관련되는 거, 두 번째 결정 방법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? 뭐 나름대로 저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구분을 지어봤어요. 그래서 한번 봅니다. 뭐라고 나왔죠? 보험에 가입하는 수확량이다. 보험에 가입하는 수확량이다. 뭐 이런 거 한번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봅니다. 그래놓고 무엇무엇의 일정 범위 내에서 무엇무엇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일정 범위 내에서 한다. 지금 가입 수확량 할 때 가장 기준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? 평년 착과량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? 평년 착과량. 과일이 맺힌 그런 양. 뭐 이게 바로 가입 수확량과 어떤 나중에 수확할 양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. 일정 범위 내에서 누가 결정을 한다라고 했죠? 누가 결정을 한다 그랬죠? 이거는 앞서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? 계약자가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계약자. 각각 이렇게 쓰는 연습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결정 방법에 뭐라 했죠? 계약자는 무엇무엇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? 바로 이건 거 아닙니까? 평년 착과량의 일부를, 이거는 뭐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. 평년 착과량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의 일부를 가입할 수가 있고 그 범위가 어땠습니까, 여러분? 그 범위가 이랬잖아요. 50%에서부터 100% 사이까지다라고 100% 사이까지다. 이 100%를 초과하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. 실제 어떤 예상되는 수확량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? 절반서부터 그 수확량까지. 뭐, 요렇게 노란 글씨를 쓴 게 요 가로 안에 들어갈 합당한 내용이었다라고 봅니다. 14번 문제 보실게요. 14번 문제 보시면요. 우리가 각종 과일 나무마다 품목별 자기 부담률이라는 게 있었어요. 품목별, 여기 보험료와 관련해서요. 자기 부담률이라는 게 여기 나중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요. 자기 부담률이라는 게 있었다. 부담률이라는 게 있었다. 그런데 각 품목을 공부할 때는 그거는 알 것 같다가 뭐 여러 개 갑자기 섞이면 되게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놨어요. 그게 바로 14번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. 그래서 뭐 3% 그리고 5%가 주 내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. 그 5가지 어떤 과일의 나무 손해 보장 방식만 3%였죠. 그리고 또 5가지 여기 4가지 과실이었죠. 여기 보시면요. 사과배 여기 감귤 빼놓고요. 그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이거는요. 3%가 아니라 5%였잖아요. 구분을 한번 해보는 거 보시고요. 그리고 나머지 과실 포도, 복숭아, 또 농업수익 감소 방식 복숭아, 포도 각각 5%였다. 이거는 우리가 1절서부터 5절까지 각각 나오는 내용을 한꺼번에 모아놨어요.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분 정리도 하시고 또 시험에 대비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제 그리고 15번 문제 들어가셔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. 15번 문제 들어가셔서 보시면요. 여기 어떤 특정 위험 방식인 5가지 그리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인 4가지 과실. 그래서 이거는 특정 위험 방식인 5가지 과실 또 적과전 과일을 솎아내는 거요.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인 4가지 과실과 관련해서요. 그 자기 부담 비율과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쓰라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. 그 첫 번째 과실 손해보장이 나오죠? 과실 손해보장이 나오죠? 손해보장이 나온다.
뭐 제가 쓰는 거는 꼭 여러분도 쓰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. 거기서 자기 부담 비율을 얘기했잖아요. 자기 부담 비율.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야지. 그래야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. 모럴 해저드를 막는다. 만약 이런 게 없으면요. 뭐 손해 나든 말든 막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?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다.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 있으면서요.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? 그거 한꺼번에 한번 써보세요. 써보시면요. 15%, 20%, 30% 이런 형태가 있다. 15% 그리고 20%, 30% 형태가 있다. 20%, 30%가 있다. 이거는 계약자가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.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15%의 경우에는요. 아무나 선택을 못하게 해요. 자기 부담이 적으니까 뭔가 보험금을 여태까지 안 받았던 사람, 그런 사람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땠죠? 최근 몇 년간이었죠?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으로서 또 3년간 보험금 지급 사실이 없어야지만 가장 약한 15%를 선택할 수 있다. 뭐 이런 규제까지 안 두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? 15번 문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. 또 16번 문제를 가서 한번 봅니다. 16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. 종합위험 방식인 포도. 포도의 경우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. 어땠습니까? 종합위험 방식.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?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일 때요. 그때 자기 부담 비율을 얘기했는데, 그런데 자기 부담 비율이 둘 다 동의를 했잖아요.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한번 겸사겸사 한번 해봤어요. 기본 이론서 볼 때는 이거 따로 돼 있고 또 뒤에 거는 따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읽다가 저쪽 게 헷갈리고 또 저쪽 거를 보다가 앞에 게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. 자기 부담 비율 어땠죠? 여기 포도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? 그게 종류를 밑에 보세요. 10%, 15%, 15%, 그리고 또 여기 20%, 30%, 40% 네 가지가 있다. 네 가지가 있군요.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중에서 요거 가장 약한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아무나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. 틀은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땠죠? 이거는 이렇게 했군요. 과거 3년간 보험금 미지급 과수원에 한해서 보험금을 사업자 입장에서 지급 안 했다는 거는요. 계속 보험료만 받았지 뭐 돈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? 여기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다. 이거는 기준이 3년이고요. 그리고 요거는 기준이 2년이라는 거 아닙니까? 아울러서. 뭐 그렇게 해서 16번까지 한번 보셨고요. 17번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. 17번 문제를 보시면요. 거기 이랬잖아요. 인수재산 제한 과수원 중에서 그 밀식도에 따라서 어떤 밀식도 또 여기 인수제한에 대해서 보면요. 거기 과수나무 수령 그리고 사과의 경우에는 거기 밀식도에 따라서 수령을 조금 달리한 거 아닙니까? 그거를 한번 숫자를 써보게 한 게 17번 문제였다라고 여러분 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외우기가 좀 곤란하니까 요렇게 한번 보세요. 17번 문제는요. 뭐 제가 이론 공부할 때도 한번 뭐 요거와 유사하게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니다. 여기 수령 기준, 어떤 수령 기준이다. 인수제한 대상이 되는 수령이라는 건 과수나무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 놓고 한번 여기를 봅니다. 사과, 배 순서대로 있었죠? 사과, 배. 그리고 감귤. 그리고 단감, 똘분감이다. 그래 놓고 사과나무는 밀식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했어요. 그래서 밀식재배, 어떤 촘촘하게 재배하는 거. 그리고 반밀식 재배.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재배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. 숫자는 일정한 틀이 잡혀 있다. 그래서 어땠습니까? 3년 미만일 때 인수제한이다. 4년 미만일 때, 5년 미만일 때. 여기도 그대로 내려가거든요. 3이었죠? 4년, 그리고 여기 다시 3년, 4년, 5년으로 된다. 요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보세요. 3, 4, 5, 3, 4, 5.